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24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드디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정치평론가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최소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지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한반도 5천년 역사에 백제가 호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제가 주체가 되어 통합한 때는 없었다. 오늘 이낙연 후보 측 발칵 뒤집어져서 배재정 대변인 등 나와서 계속 맹공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 안 그래도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갖다가 걸고 넘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민주당 소속,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던 이낙연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그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명 지사 원래는 어제 인터뷰한 내용이죠. 5천년 역사에 백제가 주체가 되어 통합한 때가 없었다. 즉 이른바 호남 너희는 주체적으로 무엇이 주역이 된 적이 없고 흔한 이야기로 경상도의 들러리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류의 그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그동안 애써 보면 친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이리저리 다스리고 있던 호남인들 가슴에 불을 지를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참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 그 배경을 벌써 이제 18년 몇 년입니까? 16, 17년 전 얘기군요. 2004년이니까 17년 전 얘기를 좀 까맣게 잊고 계시는데 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고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과 3자가 힘을 합쳐서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7년 전 일이라 깜빡 잊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대통령 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 되자마자 흔한 얘기로 토사구팽, DJ를 토사구팽, 민주당을 토사구팽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 가장 큰 숙제는 뭐냐니까 그 당시 대북송금 특검 문제입니다. 대북송금, 즉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당시에 5억 달러인가 몇 억 달러 북한에 어쩌고 저쩌고 그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통치행위로서 그것은 특검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지하에 무시하고 대북 송금 특검 사인했습니다. 그 덕에 권노가 박지원 비롯해서 줄줄이 가게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었죠.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건 통치행위였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당내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던 그 마이너였는데 호남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던 노무현은 자기 세력, 운동권 세력으로 재편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른바 DJ 정권과 차별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북송금 특검에 사인을 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것이 열린우리당이고 거기에 따라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천년 민주당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야당으로. 그 중 한 사람이 노무현 씨가 대통령 후보 당시에는 비서실장을 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 DJ와 DJ를 갖다 배신하고 열린 우리당을 만들 때 최소한 김대중 대통령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왜?
이낙연 씨는 옛날 동아일보 기자 시절부터 동교동계 출입기자였거든요. DJ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DJ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천년 민주당을 갖다 지켰던 것은 이낙연 씨고, 그 당시에 신실세로 떠오른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른 노무현 대통령 따라서 줄줄줄 나가서 열린 우리당, 물론 모양새는 그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나중에 노무현 씨가 덜렁 수석 당원들을 얹히는 그런 눈에 빤한 꼼수를 부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 따라 나갔던 사람들이 현재 정세균 씨, 대표적인 이름이 정세균 씨 아니에요? 정세균 씨, 그 당시 탄핵 소추 의결 박관영 의장 당시에 자리를 수호했던 정세균 씨, 또 정동영 씨, 김근태 씨, 이런 양반들은 노무현을 따라서 새로 열린 우리당을 갖다가 만들었던 것이고, 이낙연 씨, 추미애 씨, 조순영 씨 이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야당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새천년 민주당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4년 총선 결과 어쩌고 저쩌고 해서 152석 열린 우리당 되고 새천년 민주당은 몰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가치관이 전도된 거예요. 아마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슴을 쥐어 뜯고 싶을 겁니다. 아니 DJ를 갖다 지켰던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DJ를 배신하고 DJ를 갖다가 폄하하고 DJ의 6.15 남북 정상회담을 격화시켰던 그런 류의 사람들은 역사의 좀 주인공이 되고 이제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호남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무지하게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죠. 2006년 지방선거 때 그 당시 16개, 그때는 세종시가 없을 때니까 16개 시도 중 그중에 호남이 3개가 있죠. 광주, 전남, 전북. 전북에서만 그 당시 김한주 시던가요? 열린 우리당 소속이 도지사가 됐고, 광주, 전남은 열린 우리당이 참패했습니다. 노무현이 참패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가요? 아니면 문재인 특보가 그랬던가요? 부산 내려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는 부산 정권이다. 아니면 호남 사람들이 언제 노무현 예뻐서 노무현 찍어줬나, 이해창 싫어서 찍어주었지. 얘는 워딩으로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월이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사람들이 건망증에 걸린 탓인지 자꾸만 있었던 일을 잊어버려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잊어버리면 결국 개, 돼지 취급밖에 안 당하는 겁니다. 못 당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 노무현의 그룹들, 노무현 세력들이 노무현의 이제 극단적 선택 이후에 2012년 총선 때 대거 한명숙은 당 안에 있고 이해찬, 문재인이 밖에서 밀고 들어와서 당을 장악하죠.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떨어졌죠. 어쨌든 그런 와중에라도 그 내부에서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노무현적 흐름과 김대중적 흐름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김대중적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은 지금 국정원장으로 있는 박지원 씨입니다. 2015년 1월로 기억됩니다만은 그 당시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문재인과 박지원이 정말 정면 승부합니다. 그 당시 문희상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었는데 문희상이 슬그머니 문재인 편을 들어주고 문재인한테 유리하도록 그 게임의 룰을 조정해 줍니다. 그 덕에 문재인이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을 비롯한 호남 세력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홀대당하고 무시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안철수 의원을 앞장세워서 당을 깨고 나와서 만든 것이 그 당시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막상 안철수 대표를 갖다 전면에 내세우고 박지원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몰고 나왔을 때 2016년 총선 때 어땠습니까? 기억생생합니다.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은 이선에 물러나고 김종인이 비대위 대표로서 선거, 총선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만 호남에서 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양산에 집거 중이던 문재인 씨 급거 호남의 광주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남이 이번에 저를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정치 떠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호남이 선택 안 했습니다. 호남은 그 당시 국민의당을 선택했죠. 그러나 어떤 우여곡절 끝에 수도권에서 좀 국민의당은 후보를 못 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시 새누리당을 이기고 123대 122인가요? 그래서 1당이 되고 그래서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만은 불과 5년 전에 문재인 씨가 그 당시 광주 충정동인가요? 거기 가서 연설하면서 호남이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정치를 떠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것이 호남민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씨 집권하자마자 호남에 대거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비롯해서 호남에 엄청 공을 들였죠. 또 호남에 공을 들인 덕에 호남도 호남이지만은 지금 수도권, 즉 서울과 경기, 인천에 퍼져 있는 출향 인사들이 전폭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 머릿속에는 5천년 한반도 5천년 역사에 백제가 주체가 되어서 통합한 역사가 없었다. 자, 이낙연, 너는 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데 민주당에 있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낙연 씨 입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 당시에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간적 정치적 신의를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었던 것이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1년 사이에 지지율이 20%를 폭락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측근 비리 기억도 생생합니다. 내가 이회창의 한나라당의 그 불법 대선 자금을 10분의 1을 더 썼다면 내가 당장 대통령직 때려치우고 정계 은퇴하겠다. 알고 봤더니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 봤더니 이회창의 그 한나라당이 823억, 노무현의 그 당시 민주당, 물론 그 당시 그때는 DJ 물론 탈당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전에 민주당이 113억, 그러니까 13.7%입니다. 10%를 3.7%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입싹딱 이렇게 정치적 코너에 몰리고, 특히 중요했던 것은 2003년 말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법안이 발효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거부권 행사했죠.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강제합니다. 거의 줄줄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써낸문 사건부터 줄줄이 다 나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되지 1년이 안 돼서 대통령 정말 못해먹겠다는 이야기가 절로 튀어나왔을 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DJ 대통령까지 배신하고, 그런 상황에서 새천년 민주당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김경재 의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좀 정신을 버썩 차리게 해주려는 것 뿐이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른바 촛불 난동 세력이라고 좀 표현합니다만은 그들 특기가 촛불 드는 거 아니에요? 촛불 난동 세력들이 하고 그런 통에 152석도 했고, 또 거기서 그 눈치 보고는, 저는 헌법재판소 믿지 않거든요. 헌재에서도 그 당시 그 기록 보니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다 법 위반을 했는데 노무현 씨가 이것이 헌법 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게 마치 최근에 이 대법원에서 이재명에게 소극적 거짓말이라고 자기들의 비겁함을 감추듯이,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단 총선에서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이 이겼거든. 그러니까 적극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씨 코너에 몰리고, 코너에 몰리는 것도 자업자득이죠. 지금
자기가 바지 얘기를 왜 먼저 꺼냅니까?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거기서 하면서 인기 추락하고 인기 폭락하고 이낙연이 따라붙고 하니까 또 이낙연을 치기 위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그거 끌어냈고 또 그 와중에 5천년 역사의 백제가 주체가 되어 통합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남인의 가슴에 죄를 뿌리는데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정치평론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씨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사람이 민주당 책임 권리당원의 거의 3분의 2가량이 호남인 상황을 갖다 뻔히 알면서도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서 또 최근에 나왔던 56초짜리 이른바 시즌2 형수 쌍욕 그걸 갖다 또 가처분 신청 내갖고 그거 갖다가 유튜브에서 내리도록 했어요. 참 보면 이와 같이 위험한 사람 위태로운 사람 이러다 보니까 이야 이 정말 위험하고 위태롭다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감옥 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어제 이낙연 씨와 김경수 씨가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씨가 마침 어제 경남 갔던 것 같아요. 가서 경남도청을 방문한 당연히 김경수는 없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전화를 했고 최인호 대변인이 그거 갖다 이제 풀을 했는데 김경수 이낙연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켜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켜주십시오. 잘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바로 옆에 따라다니면서 최측근에서 수행실장 역할을 했던 김경수, 그리고 자기 꼬리는 잘라지지만 몸통은 지키고자 하는 몸통은 몸통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김경수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재명한테는 그와 같은 기대가 어렵고 이낙연한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씨라고 별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겠죠. 자, 2021년 7월 24일 토요일 오후 이재명 씨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민주당과 민주당의 주축 세력인 호남의 영리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